안녕하세요. 백세인생 김인우입니다. 여러분은 현재에 만족하시나요? 아마 대다수는 지금보다 더 나은 삶 혹은 새로운 인생을 꿈꿀 텐데요. 그런데 새로운 인생은 좋은 습관이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로운 인생, 좋은 습관이 결정한다를 주제로 박상미 교수님의 강연 청해 듣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건강 이야기 나눌 더공감 힐링 캠퍼스 교수 박상미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받습니다. 새롭게 태어날 수 없나요? 이번 생은 망한 것 같아요. 다시 잘 살고 싶은데요. 라는 고민입니다. 방법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부터 습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습관을 몸에 익히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새로운 습관을 몸에 익히는 쉬운 방법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궁금하시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자기 효능감을 높여주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자기 효능감은 무엇이라고 했죠? 나는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야. 나는 아주 좋은 사람이야. 앞으로 어떤 일을 할까?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자기 효능감입니다. 이 자기 효능감은요, 나이 들수록 높아질까요? 나이 들수록 낮아질까요? 네, 맞아요. 자존감도 나이 들수록 낮아지는 게 당연한 일이고요. 자기 효능감도 우리가 나이 들고 늙을수록 낮아지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기 효능감, 자존감을 높이는 습관을 몸에 익히는 연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좋은 습관을 몸에 익히고 싶지만 참 어려워요. 작심삼일 다 경험해 보셨죠? 누구나 어려워요. 저도 어려워요. 시작은 무척 설렙니다. 아, 해야지. 다시 태어나야지. 하지만 과정이 고통스러워요. 그렇죠? 그런데 이 고통을 우리가 조금만 참고 우리가 반복해서 몸에 익히면 결과는 감격스럽습니다. 해볼 준비 되셨습니까? 네. 시작은 설렌다. 하지만 과정은 누구나 고통스럽다. 하지만 결과는 감격스럽다. 그 감격을 상상하면서 오늘도 노력하는 겁니다. 자, 나를 성장시키는 좋은 습관을 몸에 익히는 건 다시 태어나는 일입니다. 다시 태어나서 새로운 백세 인생 살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네, 저도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1일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아 존중감이 충만해지고 대인관계에 자신감이 생기고 활기찬 관계 에너지가 생성됩니다. 내 가족들에게 너무 섭섭해요. 우리 자녀들 너무 꼴 보기 싫어요. 남편을 보면 이혼하고 싶어요. 누구나 이런 고통을 겪습니다. 나만 그렇고 우리 집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과정을 잘 거쳐서 좋은 습관을 몸에 익히면 나와 내 가족이 모두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연습을 오랫동안 하면 함께 대화하고 함께 관계를 맺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나이 든다고 모든 사람이 꼰대스러워지는 건 아닙니다. 나이 들수록 소통이 안 되고 공감도 못하고 매일 화를 내는 사람들을 보면 평생 몸에 익은 나쁜 습관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꾸준히 성장해서 죽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더 좋은 사람이 되고 내가 목표한 것을 이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분들은 좋은 유전자를 타고난 사람들이 아니라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내가 IQ가 낮나요? 괜찮아요. 내가 가진 게 없나요? 괜찮아요. 좋은 습관을 몸에 익히면 오늘부터 누구보다 성장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나를 성장시키는 좋은 에너지는 어떤 것일까요? 타고난 재능일까요?
선천적인 능력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이 세 가지의 비밀이 숨어 있는데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자, 첫 번째, 절제력, 노력, 회복력. 잘하셨어요. 자,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욕구가 있지요. 그런데 절제력이 없으면 인생의 사고가 빵빵빵 터진다는 걸 우린 이미 체험해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강의 듣고 우리가 많은 걸 알게 되어도 노력하지 않으면 하나도 변화가 없다는 걸 아시지요? 이 두 가지를 잘하면 회복력이 생깁니다. 자, 우리는 나이 들수록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랜만에 누군가를 만났는데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쟤 젊어서는 안 그랬는데 폭삭 늙었어. 그리고 인상이 너무 안 좋아졌어. 이런 경우도 있지만 어머, 예전에 젊을 때는 참 별로였는데 인상도 좋고 온화하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네. 놀랄 때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회복력이 아주 강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절제력, 노력, 회복력을 키우는 것은 우리가 좋은 습관을 몸에 익히는데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끈기가 있어야 합니다. 끈기가 없으면 21일 동안 좋은 습관 몸에 익히는 거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이 끈기가 있어야만 우리는 내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퀴즈예요. 성장이 느린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릴 때는요, 나보다 공부 못했어요. 나보다 못생겼어요. 나보다 인정도 못 받았어요. 그런데 30년 지나고 만나보니까 큰 성공을 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릴 때 학교 다닐 때는 천재 소리 들었어요. 선생님들한테 너무 사랑받았던 아이예요. 근데 어른이 되고 나서 보니까 우리 중에 제일 성장 속도가 느린 친구도 있어요. 자, 성장이 느린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삶을 미루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쁜 습관, 중독 중에 가장 내 인생에 독이 되는 습관은 미루는 습관입니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사람. 이 미루는 습관이 지각을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뭔가 마감일을 지키지 못하게 합니다. 네. 미루는 습관이 혹시 있으십니까? 오늘 이 방송 보시길 정말 잘하셨습니다. 오늘 그 습관을 딱 끊을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는요, 하루에 10%씩 좋아지겠다고 막 욕심을 냅니다. 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자, 그런데 하루에 0.1%만 좋아지겠어 생각하면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1%도 하지 마세요. 하루에 0.1%만 좋아져도 돼요. 너무 느리다고요? 아니요. 자, 하루에 0.1%만 부지런해져도 1년이면 36.5% 성장합니다. 놀랍죠? 10년 후면 오늘보다 365% 좋아져 있습니다. 3배 이상, 4배 가까이 멋진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어때요? 꽤 괜찮죠? 0.1%, 즉 작은 목표를 세우고 빨리 성취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아주 크고 높은 목표를 세워요. 그래서 며칠 하니까 힘들어서 못하겠네. 이렇게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작은 목표를 세우고 그걸 성취하는 습관을 몸에 익힙시다. 그리고 실천을 내일로 미루지 말자. 언제부터 1일이다? 오늘부터 1일이다. 언제부터 시작한다고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 천재들이 모이셨는데요. 모든 질문에 정답률 100%입니다. 자, 나의 성장을 내일로 미루는 것, 누구에게 잘못하는 것일까요? 나에게. 내가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는데 내가 하루, 이틀, 1년, 2년 미루는 것은 나에게 죄를 짓는 겁니다. 나의 성장을 유보하는 죄를 짓는 것이지요. 여러분, 모든 행동의 40%는 습관에 의해 결정됩니다. 나의 습관은 건강, 내가 하는 일, 인간관계, 행복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건강에 안 좋나요?
건강 습관이 나쁜 거예요. 일을 하는데 잘 안 되나요? 일하는 습관에 뭔가 문제가 있을 거예요. 관계가 자꾸 깨지고 뭔가 문제가 있나요? 그것은 관계를 맺는데 말과 표정, 행동에 좀 문제가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알면 우리는 나의 행동을 빨리 고칠 수가 있습니다. 평생 나쁜 습관에 질질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평생 좋은 습관을 몸에 익히면서 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후회와 반복을 거듭하지 말고 반복 행동의 고리를 끊는 겁니다. 자, 언제부터 끊는 게 좋을까요? 오늘부터, 지금 당장. 네, 제가 알코올 중독 얘기할 때 예로 들었었는데요. 소주 3병에서 2병, 2병에서 1병, 반병에서 0병이 아니라 오늘 당장 끊자. 네,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살고 계십니까? 살고 계십니까? 늘 뭔가 부족하고 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지요. 내가 원하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가 지금 상상해 주십시오. 네,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는 방법은 마음먹은 것을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겁니다. 자, 3가지만 버리세요. 3가지만. 이건 뭐냐면 핑계, 변명, 자기 합리화입니다. 오늘 이래서 못했어. 이래서 내일부터 할 거야. 나 옛날에 이거 하고 싶었는데 이래서 못했어. 남편을 잘못 만나서, 자식을 잘못 낳아서, 부모를 잘못 만나서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평생 성장하지 못해요. 왜요? 핑계, 변명, 자기 합리화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60, 70대에서도 부모 원망하는 사람들을 자주 만납니다. 너무 놀라운 거예요. 예, 언제까지 부모 원망만 할 겁니까? 그건 부모를 원망할 일이 아니라 내가 삶을 미루는 습관, 남 탓하는 습관에 빠져 있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미루는 건 성격이 아니라 중독입니다. 새로운 습관이 형성되고 완전한 나의 것으로 정착되기까지는 최장 1년이 걸립니다. 자, 제가 3주 동안 매일 하자 그랬죠. 3주 동안 매일 하면 3개월을 지속할 힘이 생깁니다. 3개월을 지속하면 1년 지속이 쉬워집니다. 1년 동안 지속하면 죽을 때까지 하기 싫어도 행동이 그냥 하고 있어요. 예. 저는 새벽 4시 반에 눈을 뜹니다. 알람이 없어도 눈을 뜹니다. 그 습관이 언제 형성되었냐면 고3 때 저희 아버지가 4시 반에 일어나는 걸 1년 동안 같이 해주셨어요. 혼자는 어려워요. 같이는 쉽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알람 시계가 없어도 몸이 기억하고 4시 반에 저를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피곤하지 않을 때는 4시 반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하루를 쭉 살고요. 몸이 피곤할 때도 4시 반에 깨요. 그럼 기도하고 다시 자요. 네, 그래도 행복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 1년 동안 지속하는 힘을 나에게 키워주자. 우리가 모두 자식을 잘 키우고 싶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잔소리로 내 자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확률이 몇 %일까요? 무려 0%입니다. 무려 0%. 그런데 내 자식을 잘 키우려면 내가 좋은 행동으로 같이 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것은 경제적 가치로 얼마의 가치가 있을까요? 100억? 아니요. 환산이 안 됩니다. 네. 좋은 행동 습관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은 돈으로 환산이 안 되고 이 아이의 인생을 얼마나 성장시켜줄지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겁니다. 죽기 전에 이루고 싶은 꿈이 있나요? 재능보다 중요한 건 바로 끈기입니다. 재능은 일반인의 2배로 갖고 있지만 노력은 절반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보통 수준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보통 수준도 안 되게 살아가는 사람이 더 많다라는 것이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 결과입니다. 자, 그런데 재능은 좀 부족해요. 하지만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죽는 순간까지 만족하며 살고 성장한다는 겁니다. 저는요, 제 생활기록부에 늘 써져 있는 문장이 있었어요. 이 학생은 IQ는 높지 않으나 너무나 많은 노력을 하는 학생이다. 저는요, 제가 살면서 계속 제 꿈을 갱신했던 것 같아요.
제가 10대, 20대의 꿈을 생각하면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건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저에게 물려주신 끈기가 저에게는 가장 큰 지능인 것 같아요. 지능 중에 가장 좋은 지능은 끈기입니다. 유전자 중에 가장 훌륭한 건 끈기의 유전자입니다. 이건 부모가 자식에게 대물림해주지 않으면 자체 생성은 힘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내 자녀에게 끈기를 물려줄 준비 되셨습니까? 네. 됐습니다. 네. 자, 우리 죽는 순간까지 나와 내 가족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강의 들으셨다면 오늘부터 바로 뭐 하자? 행동하자. 그것이 나의 평생 습관이 된다. 그러려면 두 글자, 뭘 가지자? 끈기를 가지자. 네, 혼자는 힘듭니다. 하지만 모여서 함께 노력하면 쉬워집니다. 오늘부터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이 두세 명 함께 모여서 끈기를 가지고 나의 좋은 습관 평생 내 유전자에 장착하고 내 자녀에게 물려주시길 바랍니다. 제 강의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세상에 어려운 게 참 많아요. 그중에 대표적으로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이어트나 금연 이런 것들은 정말 어렵죠. 먹는 습관, 담배 피우는 습관 모두 습관인데요. 그래서 느끼는 거지만 습관을 고친다는 것 그리고 좋은 습관을 들인다는 게요. 사실 엄청난 의지가 맞아요. 있지 않는 이상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 같은데 그래서 교수님 나쁜 습관은 좀 버리고 좋은 습관은 들이는 방법, 팁 어떤 거 있을까요? 저의 노하우 하나를 더 알려드리면요. 선포하세요. 가까운 사람, 자주 만나는 사람에게 나 이제 이거 끊고 이거 하기로 했어. 나 야식 끊고 나 건강에 좋은 음료만 마시기로 했어. 나 정말 담배 끊고 내가 더 건강한 것들에 투자하기로 했어. 가까운 사람, 자주 만나는 사람들에게 선포하면 그들이 나를 기대하는 눈빛으로 감시자가 되어줍니다. 그럼 우리는 나 자신에게 실망하고 싶지 않고 그에게 실망을 주고 싶지 않기 맞네요. 때문에 좀 더 노력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 결심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감시자가 되어달라고 부탁하세요. 그런데 감시자만 있고 내가 그 대상의 주인공만 되면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서로 하는 겁니다. 나는 이거 해볼게. 넌 나의 감시자가 되죠. 넌 뭘 하겠어? 내가 감시해줄게. 이렇게 세트가 돼야 서로 기분 좋게 서로 격려하면서 좋은 습관 몸에 익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좋습니다.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또 다음 세대를 양육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으신데 이런 경우 있잖아요, 교수님. 자녀들 스스로는 뭔가 안 좋은 습관들, 예를 들면 뭐 게임 중독이라든지 뭔가 미루는 습관들 이런 것들을 왜 내가 고쳐야 되는지 뭔가 인지하지 못하는데 부모님이 봤을 때는 이런 자식들의 안 좋은 습관들을 좀 고쳐주고 싶은데 자녀들이 마음이 상하지 않게끔 하면서 그런 좋은 습관들을 좀 들일 수 있게끔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자, 우리는요 이렇게 착각해요. 나는 안 그런데 내 자식은 왜 이럴까? 근데 제가 저희 상담센터에 부모 자녀가 같이 와서 상담을 해보면 그건 부모의 착각이에요. 나는 안 그런데 얘는 왜 이럴까요? 제가 웃음이 나오는데 꾹 참습니다. 아이들은 100% 부모의 거울입니다. 그거 내가 가지고 있는 안 좋은 습관을 아이는 두세 배 더 강렬하게 나에게 반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고쳐, 이거 이러지 마. 엄마는요, 아빠도 그렇잖아요. 이러면 어디서 말대답이야. 이렇게 싸우기 쉬워요. 그러지 말고 이 방법을 써보세요. 맞아. 네가 이렇게 미루고 지각하고 늦잠 자고 스마트폰만 보고 이거 엄마가 너무 마음에 안 드는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엄마가 그러고 있더라. 엄마가 그 습관을 너한테 유전자로 물려준 거래. 미안해. 미안해. 그런데 엄마가 오늘부터, 아빠가 오늘부터 변해볼게. 우리 같이 한번 노력해볼까? 이건 효과 만점입니다. 아이들은요, 사랑해라는 말 속에서 어떤 사랑도 느끼지 못했어요. 그런데 미안해 이 말에서 아이들은 모두 눈물을 흘렸어요. 미안해. 너 이 미루는 습관 엄마 닮은 것 같아. 미안해. 너 이렇게 자꾸 짜증내고 화내는 거 아빠 닮은 것 같아. 미안해.
나도 변화돼 볼게. 너도 같이 한번 해볼래? 우리 변화의 삶으로 서로를 초대할까? 이렇게 말씀해 보시면요. 아이들은요, 우리보다 훨씬 빨리 변해요. 아이들은요, 우리보다 훨씬 긍정적이에요. 나보다 2배, 3배 빨리 좋은 습관 몸에 익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뭔가 개인적인 경험이라든지 트라우마 때문에 관계에 어려움을 겪어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 자체에 어려움이 돼버려서 그게 하나의 습관이 돼버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자책하지 마세요. 그거 나의 상처 때문이에요. 어릴 때 부모님 사랑을 못 받은 사람들은 항상 관계에 불안이 있어요. 그리고 어릴 때 버림받은 경험이 또 있다면 평생 내가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서 갈등이 생기면 화해해봐야지 이게 안 돼요. 갈등이 생기면 버림받을까 봐 미리 도망치는 거예요. 미리 헤어져! 라고 선포하고 떠나는 거예요. 내가 끊었어. 그러니까 내가 버림받은 거 아니야? 라고 숨는 거예요. 그거 나의 아픔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왜 이럴까?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나는 어릴 때 어떤 상처가 있을까? 그 상처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러는 거구나. 내 상처를 내가 좀 보살펴주고 기회가 되면 상담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그 울고 있는 나를 네 잘못이 아니야. 부모 잘못이었구나. 어른들 잘못이었구나. 좀 다독여주면 내 마음속에 울고 있는 어린아이가 눈물을 그쳐야 돼요. 그러면 화해를 한번 해볼까? 내가 한번 사과해볼까?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한 번만 성공한 경험이 있다면 2번, 3번, 4번 사과에 도전하고 용서에 도전하는 게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내 상처를 좀 잘 보살피는 그런 연습이 치료에 효과적일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교수님 강연 들으면서 반성도 하게 되고 또 다짐도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저희 백세인생 단골 질문이죠. 귀한 강연 내용 중에 꼭 한 가지만 뭔가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내용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자, 우리 뇌는 행동하지 않으면 기억을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필기하면서 들으셨나요? 그건 우리 뇌가 잠깐밖에 기억을 못해요. 오늘 바로 1일 행동으로 옮기면 우리 뇌는 오래 기억한다는 것, 유전자로 받아들인다는 것 기억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갈수록 기대되는 교수님 강연, 다음 강연은 어떤 주제인가요? 네, 지금 제가 유전자 얘기를 했는데요. 부모에게 물려받은 유전자가 평생 간다? 아니에요. 내가 창조할 수 있는 행복 유전자, 긍정 유전자가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네. 그 행복 유전자 창조하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백세인생 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건강한 백세인생을 위하여!